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벌써 마지막 과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첫 번째 챕터는 CRM의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CRM이 우리 마케팅 환경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CRM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고요. 두 번째, CRM의 특성, CR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 CRM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RM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CRM, 약자인데요.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 릴레이션십, 관계, 매니지먼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CRM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객 관계 관리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1:1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자, 그리고 관계 마케팅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어서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들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CRM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CRM은 뭐냐면 어떠한 고객의 정보, 이런 것들을 자료를 분석해서 게다가 고객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외부 환경,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그런 경영 활동을 우리는 CR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CRM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에 등장하게 됐는지 이러한 도입에 관련된 등장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장의 변화, 아주 예전에는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계는 공급이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서 물건이 만들기만 해놓으면 정말 날개같이 팔렸어요. 그렇죠? 날개 돋친 듯이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는 노동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최근엔 어떤가요? 너무나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경쟁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너무나 초과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력이 초과했던 판매자 시장,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힘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가격, 품질 이런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세분화된 시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바로 CRM이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기술의 변화가 있었죠. 이 IT 기술로 인해서 특히 이제 포스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보통 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대, 우리 마트 가면 계산 찍죠. 바코드 찍은데 이러한 거예요. 맞아요. 포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유통기업의 혁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포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대에서 하나 딱 찍혔다. 바코드로 인해서 딱 찍혔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 전체에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 지금 어느 계산대에서 하나가 팔렸는지, 그래서 매장에 지금 재고는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발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나간 제품은 무엇인지, 혹은 지금 적게 나가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포인트 카드를 함께 적립하죠. 포스에서. 그러면서 주로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던가 나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포스 시스템 그리고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탄생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정보들로 재고 관리, 주문, 매장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서 직원이 직접 수기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직원이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생산성도 높여주었어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이러면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더 또 강화가 되었죠.
자, 세 번째, 고객이 또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살 때, 그때 태도, 그때 행동과 지금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들 변하죠. 고객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객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어떤 선택의 폭, 그리고 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원한다. 고객들이 또한 이제 기업에 남겨놓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의견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고객의 행동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개인적인 특별한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런 응대를 받길 원해요. 특별한 서비스를 받길 원하죠. 이런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CRM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뭐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뭐냐면 바로 촉진 미스. 자, 여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마케팅의 열매, 마케팅 믹스라고 있었어요. 그죠? 몇 가지로 구성이 됐었죠? 제품, 그리고 가격, 유통, 바로 촉진 있었죠? 여기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이러한 촉진 수단들을 말합니다. 촉진 믹스를 말하고, 그래서 기업이 제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활동의 표초진 이용되는 것이 바로 촉진 믹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PR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활동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기업과 그리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주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자극시키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판매를 안정화시킨다. 고객과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아마 한 번씩은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은 주로 이제 신제품에 사용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배웠었죠. 판매 촉진은 장기적이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또 유도할 수 있고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인적 판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뭐 영업 혹은 세일즈맨이라고 부르죠. 그들을 고용해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맞춰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광고를 찍어서 대량의 고객들에게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 혹은 어떠한 작은 샘플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비용은 조금 많이 듭니다, 여러분. 고객 대비 많이 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정보나 광고에 노출된 고객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촉진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PR 볼까요? 보통 PR은 우리가 홍보라고도 부르죠. PR은 이제 Public Relationship의 약자인데요. 사실 이 PR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다? 관계에 관점을 두고 있다. 대신 광고랑 다르게 PR은 기업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은 만약에 고객이 광고와 홍보를 봤을 때 신뢰성이 더 높은 것은 PR이 되겠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 광고는요, 대중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제공이나 어떠한 구매 설득을 위해서 광고주가 돈을 주고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량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한꺼번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은 사실 제한돼 있죠. 보통 광고 몇 초 하나요? 20초, 30초?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신속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네 가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통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고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혹은 간접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가죠. 일방적으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만 했던 기업에서 이제는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이런
정의를 내려놓고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IMC 혹은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죄송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젠 본격적으로 CRM이 무엇인지, CRM이 기업에 정말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CRM의 개념은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관계를 위해서 유지, 개선시켜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물론이고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말한다. 사실 가장 최종 목표는 이제 고객 충성도도 높이고요. 고객 가치 극대화에 있어요. 이것들이 가장 CRM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CRM은 결국 기업의 모든 기능을 통합시키고 운영해요. 그리고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럼 CRM은 일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보다 어떠냐?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수집할 수 있고요. 게다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우리 앞서서 처음에 그랬죠? 1:1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 DB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다 통합시키고 더 발전시킨 게 바로 CRM 마케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CRM이 왜 필요하냐? 사실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보면 기업의 일단 수익성을 극대화해 준다. 기업은 매출을 높일 수 있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CRM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서비스 제공 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 상품 구매를 좀 유도하거나 혹은 거래가 중단된 고객, 갑자기 이탈한 고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정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그리고 고객 활성화 전략, 고객 유지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 세 번째, 고객 세분화.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대중 마케팅이나 매스 마케팅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런 고객들을 만나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CRM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그들만의 정말 특징을 찾아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CRM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자, 보통 시험에선 이렇게 나오죠. CRM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약간 좀 말을 조금 바꾼다거나 조금 긍정적인 거 부정적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객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은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실기시험에서는 그대로 쓰라 그래요. CRM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 5가지 써라. 혹은 CRM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 3가지.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아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고객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기적이다? 아니죠. 굉장히 장기적 관계와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동적인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모든 마케팅 그리고 제공물을 누구한테? 고객 중심적으로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이 CRM 같은 경우는 물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잠재 고객을 이제 추출해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 고객이죠. 그래서 기존의 우수 고객 유지에 집중을 한다. 새로운 시장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의 우수 고객 유지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CRM은 고객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 혹은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게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시장 점유율은 뭔가요? 일단 많이 판다는 거죠. 많은 고객들이 산다는 거예요. 고객들 어떤 CRM은요 많이 팔고 일단 많이 팔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 더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사실 최근 마케팅은 어떠한 단방향 혹은 일방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다 쌍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장기간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고객들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마케팅 활동에 반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 전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사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 조직의 목표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때요? 이런 전사적인 관점, 전사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CRM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사적인 관점에서 고객, 시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신제품이나 혹은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 지원 시스템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RM의 특징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CRM을 어떻게 그러면 실행하고 프로세스를 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분석할 때 내적인 것은 물론이고 외적인 것도 적절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경쟁사는 물론이고요. 고객의 전반적인 니즈, 욕구, 이러한 외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전사적인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활동, IT 시스템, 이러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환경을 분석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CRM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인 거죠. 혹은 뭐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첫 번째, 고객을 만약에 확보하는 활동이 전략이라면 일단 보통 이제 이탈한 고객들 있죠. 우리 원래 기존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회복 전략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또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 대상자들에게 뭐 문자나 혹은 메일 같은 걸 보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11번가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구매가 없었던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 쿠폰을 주더라고요. 자, 이걸 왜 주는 걸까요? 이런 이탈한 고객들 있죠. 1년 동안 지금 안 산 고객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할인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면 당연히 활동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좋고, 두 번째, 고객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따라서 세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우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세 번째, 만약에 목표가 이게 아니라 교차 판매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거래 폭이 넓어져서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인가. 네 번째, 그러면 수익성을 분석할 것인가, 수익성을 좀 높일 것인가, 이러한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특정 고객이 만드는 현재 수익률을 먼저 조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전략을 좀 수립한 다음에 세 번째, 고객 데이터 수집 그리고 세분화를 하는 거죠. 사실 CRM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텔레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바로 고객 데이터라고 했었죠. 이러한 고객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 보통 기업의 내부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기본 인적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접촉 기록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CRM 이제 분석 활동을 하는 거죠. 자, RFM 분석 모델링을 통해서 우량 고객 혹은 이탈 고객 이런 DB에 반영해서 추후 활동에 참고한다. 자, 우리 RFM 기억나세요,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자, R이 뭐였죠? 리젠시, 최근성. 얼마나 최근에 구입을 했나? F는요? 빈도수였죠?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나? 머니터리. M은요? 구입, 금액. 자,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구입할지 우리 기업과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필요한 분석 도구였죠. 그래서 RFM은 신규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러한 분석 활동을 진행한다. 5번째, 고객의 반응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 접점, 매체별 반응 분석, 판촉 반응이나 성과를 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진료약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리사이클링 된다는 거죠. 사이클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CRM의 어떠한 분석,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설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어떤 CRM 아키텍처 3가지를 구성하는데 보통 이제 메타그룹에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 그리고 운영, 그리고 협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시험에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이제 빈도수는 이런 거죠. CRM의 어떠한 구성 요소, 3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석, 협업, 운영. 4번째, 통합. 근데 통합 CRM 하면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통합 CRM이 뭔가 나왔다 보기에 그럼 조심히 보셔야 돼요. 통합 CRM은 여기 3가지 구성 요소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 먼저 분석 CRM 볼까요? 이 분석 CRM은요, CRM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 분석하는 모듈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이 뭐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데이터 마이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고객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 안에서 뭔가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의 포스 어떤 관련 분석을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했더니 수요일 날 오후 7시에는 유난하게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삼겹살이 많이 판매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 날 이 마트에서 무언가를 먼저 많이 준비해내겠죠. 삼겹살을 많이 준비를 해놓는다던가 삼겹살하고 같이 많이 사는 어떤 것들을 함께 진열을 해서 함께 매출을 좀 올린다던가 이러한 분석 자료들을 요구해서 필요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하고 웨어하우스, 창고를 합친 말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저장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석 CRM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분석 CRM입니다. 또한 문제는 보통 분석 CRM, 그리고 운영 CRM, 협업 CRM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2번째, 그러면 운영 CRM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분석 CRM에서 이렇게 분석된 고객들의 정보 있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CRM 프로세스 실행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영역을 말한다. 사실 우리가 CRM은 이제 전사적 관점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사적 관점에서 중요해짐에 따라서 ERP라던가 SCM 등과 같은 전사적인 정보 시스템과 통합 그리고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ERP가 뭐냐면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거나 전산 쪽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을 운영하면 회계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영업, 생산, 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을 바로 이제 우린 ERP라고 하죠. 그리고 그 SCM은 뭐냐? SCM은 보통 이제 유통 혹은 이제 공급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급 관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시스템, 그래서 어떠한 생산이나 유통 과정의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언제 또 빨리 좀 배송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유통, 재고, 공급망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협업 CRM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한 마케팅 채널들의 집합이 아니고 고객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통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고객 관련 부서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기업 내부 조직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협업 CRM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RM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계속 기업에 운영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신규 고객 확보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고객, 유지 전략도 이제 많이 가추로 이용하는데요. 신규 고객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어떤 할인 쿠폰을 제공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거죠. 두 번째, 과거 고객 재활성화 전략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를 했는데 이탈한 고객들 많아요. 이런 고객들을 찾아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거래를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객 유지 전략. 이탈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 AS라던가 해피콜, DM 등을 발송하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고객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 활성화 전략. 만약에 이분이 정말 어떤 단골 고객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쿠폰 이런 판촉을 통해서 구매를 계속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특정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어떤 기존의 고객들에게 가격 혜택을 좀 제공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깊이 고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전략을 짜야 된다. 그 다음 고객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고정 고객 그리고 우수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러한 CRM 최적화를 위한 전략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먼저 볼까요? 먼저 CRM을 할 때 우리는 환경을 먼저 분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환경은 내적, 외적 환경 모두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 이 CRM은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맞는데 의사결정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어떠한 효율성 그리고 신속함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의사결정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시간을 뺏겨버린다면 그 안에 이미 경쟁자에게 또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추상적인 경험, 직관,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마찬가지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CRM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가 CRM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간혹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순서라던가 혹은 데이터 마이닝의 어떠한 정의 이런 부분이 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 우리 잠깐 설명해 드렸죠.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뭘 찾아내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 중에서 숨겨진 질서, 어떤 관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마케팅, 판매, 고객 지원 업무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었죠? 마트에서 어떤 물건이 몇 시에 많이 판매가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판매 그리고 지원 업무 등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목표다.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도 있어요. 샘플링, 탐색, 변환 및 조정, 그리고 모형화, 평가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데요. 각 단계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어떤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어떤 표본과 같은 표본과 같은 적은 양의 데이터를 먼저 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대상으로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게 작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준다. 이게 바로 샘플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탐색. 이 데이터 모양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보화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좀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이게 정말 내 추측이 아니라 정말 실제 리얼한 상황이었구나. 이게 바로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요.
그다음 세 번째, 변환 및 조정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량, 그리고 그룹, 그리고 변수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고 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모형화, 이 모형화 단계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을 좀 일단 사용을 해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 적용하고 모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평가, 그리고 이제 뭐 분석 이렇게도 하는데요. 가시성 있게 그래프 등의 형태로 좀 나타내고 선택한 모양이 정말 맞는지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CRM의 등장 배경, 특징,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함께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